예,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는데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죠. 아마 그 방법론과 관련된 것들을 이번 학기에 조금 한 2번 정도 꼭 필요한 거 제가 생각해가지고 해주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해줄게요. 사실은 방법론이라고 그러면은 뭐 통계학, 또 계량 분석, 경영 수학,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막 처음부터 난 그거 못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계산은 컴퓨터에서 다 해줘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컴퓨터에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 원리라는 거, 말하자면 그 논리 체계를 이렇게 알고 그 논리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왜 연관성 분석을 하냐, 그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통계적인 그 내용이 있는데 왜 연관성 분석을 하느냐라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학문을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학문이나 연구를 하는 거는 결국은 둘 사이의 관계, 연관관계를 내지는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관계를 파악한다는 게 뭐냐면은 요게 변하면 요것도 따라 변하더라. 요게 변하면 요게 반대로 변하더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든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국가의 어떤 행정부라든지 어떤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목표는 그 범죄를 줄이는 거죠. 범죄. 어떻게 하면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범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깨끗이 청소를 하면 범죄가 줄더라. 청소한 거랑 범죄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죠. 예전에 우리 뉴욕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그만큼 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건 높다는 걸 발견한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거라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도시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의 그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안 낳죠. 출산을 안 하죠. 그런다고 했을 때 결국 그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뭘 해줘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거죠. 또 기업이라면 당연히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 연구하죠. 또는 자꾸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다가 좀 있다가 나가요. 그죠? 퇴사율, 회사를 퇴사하는 비율이 그 높은데 이거를 낮추려면 어떻게 돼요? 왜 직원을 뽑아놨는데 이 직원이 나가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잖아요.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연관관계의 분석이죠. 남녀간에 사귄다든지 남녀간에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된다든지 했을 때 서로를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이 싸웠어요. 이 싸운 거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에 모든 거는 연관성,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관성을 분석하는 거, 상관 분석을 하는 거, 이게 제일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할 게 많고 앞에 뭐 서론적인 것도 중요한 거 많고 한데 제가 이제 뭐 그것까지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아마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많이 할 거예요. 변수들 해가지고 설문지 만들고 뭐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수 간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거를 상관분석, 또 뭐 연관관계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또 교차 분석이 있어요. 교차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테이블, 크로스 테이블, 크로스 태블레이션 어널리시스 그래서 두 변수가 있을 때 두 변수의 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엑셀 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남자 여자가 있고 왼쪽은 그러니까 로우에는 남자 여자가 있고 종에는 컬럼으로는 열이죠. 열 컬럼으로는 행은 뭐 남자 여자, 종은 열로는 뭐 학력, 예를 들어서 고졸이야, 대졸, 대학원졸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총 2 by 3 테이블이 나오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300명을 조사했는데 요 각각의 셀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게 크로스 태블레이션 어널리시스죠. 그러면 각각의 20대와 30대 학력이 비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남자 여자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정합시다. 남자 여자는 똑같이 50% 50%고 그죠? 비율이. 그리고 그 학력으로 봤을 땐 고졸 이하가 30%, 대졸이 뭐 60%, 대학원졸 이상이 10% 이렇게 됐으면 결국은 각 테이블에 남자면서 고졸 이하는 0.5 곱하기 0.3 해서 0.15%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그만큼 안 나오죠. 네?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만큼 딱 안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 두 변수 학력과 성과의 관계는 뭐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그걸 우리가 교차 분석, cross tabulation analy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 오늘 수업에서는 뭐 딴 거 말고요.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얼마나 있냐, 관계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연구의 기초예요. 알겠어요? 내가 봐요. 월급을 올려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월급을 올려준 만큼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서 매출이 더 가고 이익이 더 생겨야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월급을 올려줄 인센티브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관성 분석. 그죠? 두 개 관계가 있냐 없냐. 요걸 이제 하나 더 나가면은 이제 인과관계 분석. 어떤 걸 변화시켰더니 어떤 걸 변화하더라 같이. 이렇게 보는 거를 선후가 있는 거를 이제 인과관계 분석이라는데 그걸 하기 전에 그냥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다, 없다. 이거를 따지는 거.
예? 그게 얼마나 관계가 있다. 요거를 따지는 거를 우리가 연관성 분석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지만 또 가장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 그 처음에 연관성 분석의 상관 분석 보통 뭐 코릴레이션 관계라는 게 우리 릴레이션이잖아요. RELATION 그거에다가 COR 붙여서 코릴레이션. 그래서 연관성 분석이라는 것은 두 개 변수들 간의 관계, 연관성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변수의 척도 꼭 여러분들 그 숙제 낼 텐데 변수의 척도에 대해서 뭐 자료라든지 통계학을 보고선 공부를 해서 레포트를 써서 저한테 그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변수의 척도.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학부 수준에서 레포트 많이 내고 저거 하는 건데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연구 방법론이나 조사 방법론을 하고 아마 이미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 제가 일단 그 기초적인 거를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변수의 척도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는 그 첫 번째 명목 척도. 명목 척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뭐 학번 있죠? 학번. 그죠? 뭐 아니면은 축구 선수의 백넘버 번호 이런 것들이 명목 척도예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번호가 높다고 그래서 더 잘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냥 구분만 하기 위한 척도. 그걸 명목 척도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는 정보량은 굉장히 적죠. 그냥 여러분들. 그다음에 서열 척도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 뭐 큰 거부터 작은 거로 하던 작은 거부터 큰 거로 하던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나타난 거. 그래서 점수가 크면 더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 그렇지만 그 점수 간의 차이는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 크다 작다만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서열 척도라고 해요. 서열 척도. 그래서 이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인 경우에는 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교차 분석을 많이 쓰고요. 다음에 또 서열 척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5명이 뭐 춤을 추는데 5명이 한 명씩 춤을 추는데 2명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5명이 춤을 추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어떤 순서로 춤을 잘 추는지가 나오겠죠.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뭐 제가 평가한 거, 홍성태라는 사람이 평가한 거랑 그 와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게 얼마나 유사한가 이걸 따지는 게 말하자면 스피어먼 서열 상관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열. 그러니까 얼마나 등수를 매기는데 비슷하냐. 예? 이게 참 신기하게 인간이라는 게 비슷하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스타가 나오게 돼 있죠. 스타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서열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서열 사이에 어떤 점수를 줬을 때 그 간격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간격까지 일치하는 거를 등간격 척도 이렇게 얘기해요. 등간격 척도. 등간격 척도 그러면은 그 간격이 뭐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간격이 균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설문조사 같은데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얼마나 그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런 걸 했을 때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선 하는 게 그게 이제 등간 척도로 만든 거죠. 네? 등간 척도로 만든 거고, 비율 척도는 그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합니다. 온도가 예를 들어서 그 기온이 우리 여러분들 섭씨로 따졌을 때 기온이 10도가 있고 20도가 있을 때 20도는 10도보다 2배 덥다, 따뜻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기할 수 없죠. 그런 건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뭐 길이가 책상이 있을 때 길이가 1m인 책상이 있고 2m인 책상이 있으면 2m인 책상은 1m인 책상에 비해서 2배 길다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거. 그 둘 간의 그 배수, 비율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해요. 척도에는 이렇게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제3 변수를 통제할 때, 통제하지 않을 때는 피어슨 상관 분석을 쓰고, 그런데 어떤 거 하나를 통제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오는 예인데, 그 월급과 급여와 혈압 관계 있겠어요, 없겠어요? 급여와 혈압이 관계가 있나? 뭐 관련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관져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급여와 관계? 혈압? 혈압이 높으면 보통 어때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높죠. 직급이 높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하고 이러니까는 혈압이 더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나이가 많잖아.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진짜인지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높아요. 상황이 높아요. 혈압이 높으니까 급여도 많아요.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데 그거는 나이 때문에 그런 거고, 순수하게 혈압이랑 급여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나의 관심사다 했을 때, 그러면 그 나이라는 변수는 제거하고 순수하게 급여와 혈압, 나이를 제외한 하나의 변수를 통제한, 나이라는 변수를 통제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만을 알아보자라는 게 편상관문학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통계량이 뭐냐? 아마 통계학은 다 공부하셨을 텐데 이건 기본이 되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VAR이라는 건 variance예요. variance X. variance X는 시그마 스퀘어, 그냥 시그마 스퀘어라고 하고, 결국은 X 변수 사이의 어떤 분산, 시그마 XX,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려니까 결국 수 n분의 1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빼기 뮤, xi 빼기 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빼기 뮤 스퀘어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베리언스, 소위 얘기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의 분산이죠. 그걸 보는 거고,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다른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래서 시그마 xy는 n분의 시그마 xi 빼기 뮤x, yi 빼기 뮤y, i는 1서부터 n까지. 이걸 시그마 xy 이렇게 했죠. 이게 공분산, 그렇게 되고, 상하관계 xy는 로라고 그래서 루트 베리언스 x, 루트 베리언스 y 분의 코베리언스 xy 이렇게 보는 거예요. x 분산의 루트 값, y 분산의 루트 값 분의
두 변수의 상관 분산, 공분산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따지면은 로 xx 루트 시그마 yy 루트 시그마 xy,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y 분의 시그마 xy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우리 이 챕터의 주된 연구 대상인 상관계수입니다. 그런데 이 모집단 전체는, 그런데 이 모집단 전체를 뭐 우리 이 지역의 모든 사람 이렇게 다 조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뭐 일부만 보고선 일부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는 거죠. 이걸 샘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그 표본의 분산, 요거를 S 스퀘어라고 그래요. S 제곱. 그래서 그거 똑같은 하는데 그 n-1 아까 그 모집단의 전체 수 라지 n이 아니라 n-1분의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xi 빼기 x바의 스퀘어,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 아니라 표본의 평균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 n-1로 표본의 크기 빼기 1로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s 스퀘어 sxy r 코베리언스 xy r, 그래서 베리언스 x 베리언스 y 루트 코베리언스 xy 똑같아요. 로가 s로만 바뀌었는데 그거 로는 모집단에 대한 거고 모집단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고 s는 표본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고 둘 사이의 크기에 따라서 그게 라지 n과 n-1로만 바뀐다 라고 생각하죠. 표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여유를 준다? 더 크게 준다? 그러는 거죠. 이거 반드시 알아둬요. 그리고 먼저 제가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 책은 나중에 이 뭐 리서치 메서덜러지 연구조사 방법론, 사회과학 조사 방법 또는 연구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연구조사 방법론 과학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이훈영 교수님, 경희대학교 이훈영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서출판 청남에서 나왔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모든 그걸 방법론을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책이니까 나중에 제가 만나서 수업할 때 같이 그거 하기로 하고요. 알려주면 필요한 학생들은 꼭 사서 보기로 하고요. 요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다. 그리고 뭐 한 번씩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좀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표본의 분산과 공분산 그랬을 때 같은 변수 xx라고 했을 때 s스퀘어는 sxx는 n-1분의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빼기 x바 xi 빼기 x바 둘 사이의 그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y는 또 yy 간에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두 개를 했을 때 xx와 y는 당연히 같은 면수니까 이렇게 쭉 나가죠. 그렇지만 표본 공분산 x와 y와의 공분산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를 n-1로 나누는 거죠. sxy 이래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요게 얼마나 퍼져 있나를 보는 거. 당연히 같은 변수로 하면은 그 일직선상으로 쫙 연결이 되지만, 그죠? 기울기 1로 딱 연결이 되지만 x, y가 달라지면 막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펴지죠. 퍼졌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직선에 가까우냐? 그러면 그게 선형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모여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보면은 이게 선형관계가 높은 거고, 그게 아니면
선형 관계가 없고 상호 독립적인 관계인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모르시는 학생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거나 뭐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학부 수업을 다시 이제 학교에서 시작하니까 학교로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랑 또 다른 수업에서 만나니까 그 수업 시간에서 봐서 저한테 질문하면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을 제가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예, 저기 멀리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세 학생은 한번 제가 학기 중에 만나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서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보고 질문도 받고 그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하기로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게요. 이 공분상과 상관관계, 그래서 척도 자체가 사실은 뭐 명목척도라는 건 아무 정보가 없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요. 뭐 우리가 뭐 10번이면은 축구를 잘합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건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 간의 공통된 분포를 나타내는 분산으로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연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게 표본 공문산이에요. 표본 공문산. 그래서 요거는 xy는 n-1분의 1,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 뭐 x바, y바는 평균이죠. 표본의 평균. 두 변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관측지가 나타나는 공간을 4등분했을 경우에 관측지의 산포도. 이거를 우리가 해야겠다. 거기서 평균이라는 게 x 반대 잘못됐네요. x, y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대운의 관측지가 주로 1사분면과 3사분면, 1, 2, 3, 4로 따졌을 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분포할 경우에 선형의 관계. 그렇죠? SXY가 0보다 크면 선형의 관계. 반대로 하나가 크면 하나가 낮아지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냐와 그 사람의 뭐 성과, 생산성 이런 걸 보면은 그죠? 출근 시간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죠. 근데 출근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출근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슨 성과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출근 시간을 잘 지킬수록 성과급이 높아지죠. 그죠?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을 잘 지키면 퇴근 시간도 잘 지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우리 관계가 하여튼 얼마나 연관이 되고 두 변수가 얼마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게 선형관계, 양의 선형관계, 음의 선형관계고, 그리고 모르고 마지막 것처럼 둥그렇게 막 퍼져 있더라.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관측지가 전체 사면에 고르게 분포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선형관계가 없다. 코릴레이션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통계량은 한 번씩 써보고, 이런 건 이런 거다. 표본 공문산이라고 그러면 SXY 이퀄 n-1분의 1,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윤영 교수님 책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고, 이 PPT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거 꼭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키와 몸무게. A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를 조사한 자료를 이용해서 키와 몸무게의 선형관계를 파악하죠. 키랑 몸무게랑, 아무래도 키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봤을 때 키를, 그런데 왼쪽 파란색은 센티미터랑 킬로그램으로 된 거고, 요거를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인치나 G로 쟀을 때 그 관계? 뭐 이거는 척도가 어떻게 되는 거랑은 뭐 비슷하겠죠. 그랬을 때 공문산에 R은 SX 킬로그램, SY 센티미터, SXY 킬로그램 센티미터. R은 SX 그램, SY 인치, SXY 그램 인치. 그래서 공분산의 표준화는 두 변수의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표준화된 공분산을 구하는 거. 두 변수의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된 공분선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뭐 공분산과 상관계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논리적으로 SX 구하고 SY 구한 다음에 둘 사이에 그걸 해서 그게 관계가 없나 있나 보는 거, 이걸 공분산. 다음에 표준화된 표준화된 삼포도, 표준화된 공분산이 상관계수 피어슨이라는 분이 개발했기 때문에 피어슨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계수죠. 코릴레이션 가장 기본이 되는 둘 사이의 보자.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있으면 1이죠.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마이너스 1이죠.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삼포도가 왼쪽 그래프와 같이 있을 때 측정된 두 변수를 X축과 Y축으로 하는 평면상에 나타낸 관특지의 삼포도는 변수를 측정한 단위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그래서 변수의 측정 단위가 킬로그램이나 센티미터 뭐에 따라 공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분산만으로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분산은 두 변수를 측정한 척도의 단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두 변수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공분산만으로는 알 수 없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포도 모양이 변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공분산이 달라진다는 거죠. 측정 단위에 따라. 아까 봤죠? 그죠? 그래서 결국 공분산은 두 변수의 편차를 곱한 값의 평균이므로 곱하기 전에 각각의 편차를 해당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표준화. 즉 표준화하여 곱하면 표준화된 공분산인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측정 단위라든지 그런 효과를 없애고 그냥 그걸 표준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크기는 공분산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부호는 공분산의 부호와 같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만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수학적인 수치로 정량화하여 표시하는 지수를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표준화된 공분산이라는 것은 R은 n-1분의 1 sx분의 xi 빼기 x바 sy분의 yi 빼기 y바 이렇게 돼서 요거를 결국 하면은 sx sy분의 n-1 시그마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다. 그래서 요걸 나중에 하면 R은 결국은 sx sy분의 sxy 이렇게 상관계수. 그래서 이런 거를 상관계수 R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범위하면 R은 1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고 한 변수 혹은 두 변수의 값에 일정하게 0이 아닌 상수를 더하거나 양의 상수를 곱하더라도 상관계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미상수를 한 변수에 곱하거나 나누면 상관계수의 부호만 바뀌게 된다. 그래서 두 변수 모두의 의미상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계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뭐 보세요. 우리 키랑 몸무게랑 재는데 키랑 몸무게랑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연구하는데 키를 2배씩 곱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2배 곱했다고 뭐 더 많아지고 그러지 않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호만 바뀌는 거다. 또 음인경은. 그 다음에 그 그래프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반드시 좀 친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요. 다 그래프로 모든 게 그게 저게 되기 때문에 R이 1이라는 거는 가처럼 완전 일직선장으로 되는 거고, 그게 약간 비슷한 모양인데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예? 이 뭐죠? 한 변수가 커지면 다른 변수도 커지는 비슷한 모양인데 약간 이렇게 퍼져서 있는 거, 이런 경우에는 R이 보통 0서부터 1까지 서로 정의 상관관계는 상관관계인데 이게 0서부터 1까지, 그래서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값인데 길기에 따라 상관관계의 부호와 크기가 결정된다. 근데 R이 마이너스 1이면 길기가 음수라는 거죠. 음수이면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다. R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R이 0이면 아무것도 X가 변하는 거에 따라 Y가 변하지 않죠. 이건 뭐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건 바는 뭐 원처럼 이렇게 되면은 서로 관계가 없는 거죠. 막 걷다 갔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선형이 아닌 모양의 분포를 가질 경우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서부터 가나다라 마바 다시 한번 보고 읽고 한번 해보세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상관계수의 해석, 상관계수의 평가. 조사의 성격과 자료의 특성에 따라 상관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실제 경제 현상 등을 측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낮고 설문지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건 높다. 상관계수가. 실제로 경제 현상을 측정하는 다양한 변수가 있죠. 뭐 국가적인 변수, 국가 차원의 변수나 뭐 기업 차원의 변수, 산업 차원의 변수, 또 뭐 개인 차원의 변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은 상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논문을 쓴다 그러면 꼭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 계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랬을 때 그거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상관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상이하나 사회과학 분야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뭐 한 0.2 이하면은 관계가 거의 없는 거고요. 0.2서부터 0.4는 그나마 낮은 상관관계, 0.4에서 0.6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0.6이나 0.8은 높은 상관관계, 0.8 이상이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 하면은 한 0.2, 0.3만 나와도 낮은 상관관계가 있어도 뭐 되죠. 이제 음의 상관관계는 거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것도 뭐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0.3만 돼도 보통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로 나오는 거고 분석하는 데는 큰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엑셀 차트에서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통계 패키지 같은 거 돌리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유의성을 검증하자. 유의성은 여러분 통계 분포에 뭐 정규 분포니 G 분포니 T 분포니 뭐 F 분포니 카이스퀘어 분포니 이런 게 있죠. 보통은 T 분포를 이용해서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T 분포를 이용한다. T 분포를 모르면 또 T 분포를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가설과 규모가설을 설정하여 계수값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거. 뭐 여러분 혹시 뭐 연구가설이 뭐고 규모가설, 독립가설, 뭐 규모가설 이런 걸 모르면 뭐 요즘 뭐 인터넷만 해도 잘 돼 있고 유튜브 같은 데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t 통계량 값을 사용하며 이때 t 통계량은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한다. 자유도가 n-2 t 분포를 한다. 그래서 연구가설은 두 변수가 관계가 있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0이 아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니까. 규모가설은 두 변수는 선형관계가 없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0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규모가설이고요. 가설 검정은 표본으로 해도 가설에 대한 표기는 모집단의 보수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t는 r 루트 1-r 스퀘어 분의 n-2죠. 이렇게 검정 통계량 t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유의 수준 알파에서 그러면 유의 수준 알파라고 그러면은 양쪽으로 했을 때 2분의 알파잖아요. 예를 들어서 5% 유의 수준이다 그러면은 t 값에 오른쪽으로 2.5 왼쪽으로 2.5 관계가 뭐 서로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유의 수준은 전체 자유도는 n에서 2를 빼준다. 그랬을 때 t 2-알파 n-2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2라고 했을 때 그 값보다 밖에 있으면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니까. 그죠?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파란 점수는 그런 거고 그렇지만 빨간색 점처럼 그게 그렇게 극단값이 나오지가 않고 관계가 있다라는 게 그 중간에 나왔다. 그러면은 에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 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예? 그 기각이 되는 거죠. 기각이. 예. 그래서 그런 검증 총량량 t는 r 루트분의 1-r 스퀘어 분의 n-2 그래서 이거는 가설을 설정하고 다음에 인계치 및 검정 통계량 t값을 산출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거. 연구가설이 채택되면 상관 분석을 통해서 구한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특히 뭐 다른 챕터도 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중요하지만 다른 슬라이드도 요거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설을 설정한다. 근데 이 내용 조사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지. 학부 때 통계학 공부하고 이러는 거를 제가 또 과목이 그 내용이 되면 제가 강의해 주겠지만 이걸 또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유의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의수준 알파다. 그러면 둘이
서로 플러스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을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을지 모르니까 2분의 1파로 해서 2분의 알파로 해서 2분의 시그마로 해서 2분의 알파로 해가지고 그 양쪽 방향을 잡아주고요. 그럼 극단값이 나오면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유도는 두 개니까 n에서 두 개를 빼준다.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게 그 파란색처럼 그 어떤 t값의 2분의 알파 n-2보다 바깥으로 나오면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중간 넓은 영역에 나오면은 에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요거를 실제로 계산해 본 거예요. 실제 예를 가지고 D구청 세무과 직원 15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자료이다.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여 키와 몸무게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고 그 유의성을 유의수준 알파에서 0.05에서 검증해 보십시오. 요거 한번 여러분들 지금 뭐 아마 종이 같은 거 A4용지 같은 거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 가서 이렇게 보고 아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 I 빼기 X바 실제로 한번 보고 써보고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한 2분 내지 3분 드릴게요. 예, 다 보셨어요? 결국 키랑 몸무게 간의 성형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본 건데 총 15명의 사람에 대해서 응답자에 대해서 키와 몸무게 성형 관계를 파악했죠. 그러면은 키의 평균값 구하고 몸무게의 평균값 구하면 172.1, 63.1 나오고요. 그거에 빼서 제곱을 하면은 분산이 나오는요. 각 관측치의 분산이 나오고 그거 두 개를 곱해주면 결국은 그게 상관계수가 도출이 이 공분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분의 두 변수 사이에 공분산 한 다음에 n-1은 어차피 양쪽 다 해주니까 없어지고요. 했더니 0.95가 나온 거죠. 0.95가 나와서 상관관계는 0.95면 뭐 엄청 높은 거죠. 실제로 키와 몸무게를 하면 그 정도가 나올까요? 되게 높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뭐 15개밖에 안 되고 표본이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실습해보기에 엑셀에 넣어가지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엑셀에 넣어서 키 이렇게 입력하고 몸무게 입력해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해보면은 지금 PC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예, 여러분들 노트북 있으면 엑셀 열어가지고 엑셀에서 거의 모든 분석들 다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가설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또 그래서 아까 우리 구한 그 알파 유의수준 알파면은 양쪽이 어떤 상관관계일지 모르기 때문에 2분의 알파 돼서 0.05인 경우에 알파가 0.05면은 0.025, 0.025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유도는 n-2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t 값을 구하면 r 상관계수 r 루트 1-r 스퀘어 분의 n-2 이러면은 t는 0.95 루트 1-0.95의 스퀘어 15 빼기 2 이래서 10.96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유의 수준을 0.05로 하여 검정한 결과 검정 통계량 t 값이 우측 인계치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영구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키와 몸무게의 상관계수 값인 0.95는 5% 유의 수준에서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t 값을 구해 본 거죠. r이 0.95가 나왔고 그거 이제 계산하면 나왔죠. 뭐 그냥 수작업으로 계산해도 아까 컴퓨터 그냥 계산기 통해서 해도 그런데 엑셀 차트 하면 나온다는 거고 n은 15고 빼서 하니까 이랬다. 예, 이제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보기인데 우리가 그런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등간척도 이상의 값이 아니라 서열척도인 경우 아까 뭐 제가 5명이 춤을 췄는데 그 춤에 등수 매긴 서열이 와잉 학생이랑 뭐 제가 홍성태라는 사람이 매긴 그 서열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나 이런 거죠. 그래서 관심 대상이 되는 개별 구성원이나 객체들을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이나 관점에 대해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순위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다. 그래서 하나의 관측치 i에 대하여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값의 순위를 나타내는 변수 x와 y 값의 차이를 di는 xi 빼기 yi라 하면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rs는 1 빼기 n 스퀘어 마이너스 1 분의 6 시그마 i는 1에서 n di. 이거는 뭐 예전에 다 이렇게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냥 가져다 쓰면 되고 그 통계치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세 개라고 했을 때 rs는 1 빼기 n 스퀘어 빼기 1 뭐 다음에 이 시그마 분의 6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di 스퀘어 이래가지고 상관계수는 1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관측치수 대상자 i가 x와 y에서 받은 등위의 차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서열이 아니라 등간척도 이상, 등간척도나 비일척도에 대해서 서로 그 관측치에 대한 상관계수를 봤는데 요거는 등수를 매긴 경우의 상관. 요것도 뭐 여러분들 그 서열의 차이를 8명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선호하는 서열을 여러분들 우리가 본 거죠. 봤을 때 요게 어떤가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네. 앞에 그냥 그 스피어만 상관계수랑 똑같은데 서열만 붙은 거죠. 그래서 그 검정 통계량 값이 RS 뭐 요거 달라지는 거 요것만 보고 하면 되니까 서열 차이 제곱으로 해가지고 결국 몇 등을 줬느냐 이거니까 그걸 가지고 등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선호하는 서열이 2, 3, 1, 7, 4, 8, 6, 5 한 명은 이렇게 주고 도덕성 평가 서열이 이렇게 됐을 때 선호도와 도덕성에 대한 것에서 서열 차이가 나오고 요거에 제곱을 해가지고 그 통계량에 넣었더니 0.762가 나왔다. 그죠? 0.762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서열 상관계수 값을 갖게 되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 순위와 도덕성에 대한 평가 서열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정말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약간 거기에다가 적극성을 보이시려면 실제로 한번 통계량도 써보고 이래가지고 좀 친해져야 됩니다. 실제로 한번 이걸 구해보기도 하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랑 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한 뭐 영화배우 같은 거 한 5명 해놓고선 서열 매긴 다음에 둘이 얼마나 일치하나 뭐 이런 것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 다음에 넘어갈게요. 편상관계수는 거기에서 하나를 통제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3의 변수가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에 두 변수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를 편상관계수라고 합니다. 편. 그래서 제3의 통제 변수를 ZG라 할 때 두 변수 x와 y 간의 편상관계수는 g가 x와 y에 미치는 선형효과를 제거시킨 뒤에 남은 잔차 간의 상관계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x, y, g 세 가지가 있을 때 g를 빼고 x, y 안에 상관계수를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1-xg 이게 이제 분홍색이죠. 그리고 녹색이 1-r 스퀘어 yg 하고 xy 이렇게 했을 때 r, xyg는 루트 1-r xg 스퀘어 루트 1-r 스퀘어 yg r, xy 빼기 r, xg, r, y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순수한 선형관계는 변수 g가 미치는 영향의 특성에 따라 편상관계에서는 일반 상관계에서보다 작거나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x와 y는 g와 rxy, rxyg 보는 거죠. rxy는 뭐죠? rxy와 g로 봤을 때 g가 크죠. 밑에 거는. 위에 거는 xy가 더 크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를 통제해 버리는 거. 그래서 순수한 관계를 보는 거를 편상관계수라고 한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윤영 교수의 사회과학 조사 방법이 있고 또 연구조사 방법론이 있어요. 사회과학 조사 방법이 있고 연구조사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회과학 조사 방법이나 연구조사 방법론을 가지고 저거를 보시면 된다. 청남 출판사에서 나온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 되게 두껍고요. 책이 되게 잘 돼 있고. 여러분 아마 논문 쓰실 때까지 계속 필요로 한 그럴 테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의 비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혈압과 봉급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나이가 혈압과 봉급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에 혈압과 봉급 간의 순수한 편상관계수를 구해서 비교 설명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 세 가지 혈압, 봉급, 나이라는 원이 교차돼서 나타나는데, 네? 결국 나이라는 이펙트를 다 제거하고 혈압과 봉급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통제했을 경우에 혈압과 봉급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거로 나타나는 거죠. 네? 비롯되고 있다. 나이로 인해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결국 나이가 높으면 혈압이 높고 나이가 높으면 봉급이 높으니까 실제로 혈압과 봉급 간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0.1로 나타난다. 예, 이제 교차 분석. 교차 분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로스 타입 만드는 거죠. 표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들 논문을 이렇게 쓰려면 표 같은 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어떤 제일 그거 하기 좋은 게 여러분들이 쓰려는 주제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을 모았을 때 이게 시기별로 어떻게 연구가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하고 막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은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 간의 상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주거 형태라든지 탈원전 이렇게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가 있죠.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고졸, 대졸, 대학원졸, 아파트 단독주택, 찬성, 반대, 의견 없음. 근데 사실 연령은 정확한 연령을 물은다면 이건 이제 20대, 30대, 40대 그거는 사실은 뭐 명목 척도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20대, 30대, 40대로 물었기 때문에 명목 척도지 실제로는 그거는 뭐 서열 척도 또 등간 척도이기도 하죠. 뭐 아니면 또 실제로는 비일 척도일 수도 있죠. 왜? 40 먹은 사람이랑 나이가 40인 사람이랑 20인 사람이랑 있을 때 나이가 2배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명목 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을 보통 실시한다. 명목 척도인 경우에 성별에 따라 탈원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가, 연령에 따라 탈원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가, 학력에 따라 탈원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가, 학력에 따라 주거 형태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게 교차 분석. 결국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근데 뭐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 얼마 정도 사람들이 분포해 있다라는 걸 보는.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한 거 아니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 요것만 알면 돼요. 결국 빈도예요. 빈도 교차표인데 J열은 뭐 예를 들어서 1, 2라고 봤을 때 왼쪽에 남성, 여성, 오른쪽은 뭐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그 빈도수가 있겠죠. 빈도수가 있고 그 빈도의 합이라는 거는 그 행이나 열의 합을 구한 거고 전체가 있고 했을 때 행의 빈도합과 열의 빈도합이 있을 때 그거로 인해서 어떤 셀에 들어갈 빈도수가 보통 정해지는데 그 빈도에 정해진 비율이 나올 만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오른쪽 같은 확률 교차표가 되는 거고. 요거 뭐 제가 설명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쭉 보고 한번 쭉 보고선 적어가기로 하죠. 이해되는지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기로 하죠.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뭐 결합 확률은 한계 확률은 각 그거에 저기고요.
행과 열에 그거를 따져서 나오는 게 한계 확률이고 그 두 개를 행과 열을 곱해서 P11, P12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결합 확률인데 뭐 알겠죠? 교차 분석 알고리즘. 그래서 빈도 교차표에 나타난 빈도수와 확률 교차표상의 결합 확률을 이용하여 구한 기대 빈도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두 변수 간의 연관성, 독립성을 추정하는 거, 검증하는 거, 그걸 교차 분석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시하는 게 기대 빈도. 이렇고 그거를 보는 검정 통계량은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 교차 분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는 예를 들면 행의 기도 빈도합이 있고 열의 기도 빈도합 이 원점 그게 이제 1행의 기도 빈도합이죠. 왼쪽 표를 보면 다음에 2.1 이거는 열의 기도 빈도합이죠. 기대 빈도합.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한 211 뭐 212, 221, 222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가지고 구하는 게 기도 빈대다. 그래서 두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전체 관측치를 각 셀에 배분했을 때 각각의 셀에 기대되는 관측치 수가 기대 빈도다. 카이 제곱 값이 클수록 두 변수 간에 높은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카이 제곱 교차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교차표는 보통 카이 스퀘어 분석으로 카이 제곱 분석으로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결국은 뭐 기대 빈도라는 것은 행 빈도합과 열 빈도합을 곱해서 그거를 총 빈도합으로 나눈 건데 그 기대 빈도와 실제로 관측된 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행변수와 열변수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걸 검증하는 거를 우리가 또 연구가설, 귀물가설로 한 거죠. 그래서 연구가설은 연관되어 있다, 귀물가설은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래가지고 두 변수 수준을 하고 행빈도합, 열빈도합 하고선 교차 분석을 실시하는 거죠. 검정 통계량은 기대 빈도분의 실제 빈도 빼기 기대 빈도 스퀘어 시그마 i j 그래서 카이 스퀘어 값이다. 카이 스퀘어가 뭐다? 또 여러분들은 그냥 통계학 책을 찾아보든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아니면은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기 바래요. 꼭 나중에 이 논문 쓸 때 고생하지 마시고요. 또 대학원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카데믹한 소사이어티로 여러분들이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베트남 학생도 있고 중국 학생도 있고 하지만 그랬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제대로 몰라가지고 막 나이 들어서 공부하고 이러려면 훨씬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젊었을 때 지금 한창 공부할 나이 때 머리가 또 좋을 때 잘 돌아갈 때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행의 수 빼기 1, 열의 수 빼기 1의 자유도를 갖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하고 검정 통계량 카이스퀘어 값과 유의 수준 알파에 따라서 결정된 인계치를 비교해서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은 카이스퀘어 기대 빈도분의 실제 빈도 빼기 기대 빈도 스퀘어다. 그래서 요 예는 한번 또 여러분들 제가 문제만 같이 읽으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무슨 리서치는 지역별로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1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요즘 뭐 선거 얘기가 그거 아니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과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교차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기 바래요. 예, 읽어보시고 한번 쭉 따라갔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해보면 거기 나오면은 지금 A 후보, B 후보 위에 거 보면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셋 있고요. 지지도를 보면 그 지역별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A 후보에 대한 행 빈도를 다 더하니까 623, B 후보는 650, C 후보는 705 이렇게 되죠. 열 빈도는 433, 238, 335, 332, 366, 274 그래서 총 합은 1978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셀의 기대 빈도를 보면 총 빈도 합은 아까 1978이었죠? 78분의 A 후보에 대한 게 623, B 후보에 대한 게 서울 경기가 그 열의 합은 433, A 후보의 행의 합은 623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곱하면 여기 이제 제주 걸 했네요. 제주 거를 623, 274로 하니까 86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56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이를 보이는 거죠. 차이를 보인다는 건 결국 이게 뭔가 관련이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 분석은 기도 빈도분의 실제 빈도 빼기 기대 빈도의 스퀘어, 이런 카이 스퀘어 교차표를 볼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구하니까 카이 스퀘어 검정 통계량을 산출하니까 각 셀별로 그게 쫙 나오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 강원도 A 후보, B 후보, 그리고 제주도 A 후보, 경상도 B 후보, C 후보, 뭐 그리고 서울, 경기 B 후보 차이를 보이는 거 보니까 이렇게 구한 거죠. 이거 카이스키어 값은. 그랬더니 이게 차이가 있네. 82.5가 나오네. 그래서 82.5가 이게 지금 후보는 3명이고 지역은 6개니까 2by 뭐죠? 5. 그러니까 자유도는 6 빼기 1, 3 빼기 1에서 10이거든요. 10에서 카이스퀘어는 0.05, 10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 알파가 결국 0.05가 되고 자유도가 6 빼기 1, 3 빼기 1이 되니까 임계치가 18.3이 되는 거죠. 18.3인데 실제로 구한 값을 보니까 82.5죠. 그래서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 카이스퀘어 값이 82.5가 임계치보다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자의 연관성이 5% 유의 수준에서 검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고요. 뭐 연관 분석이나 교차 분석은 상하 분석은 어렵지도 않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그런 분석